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명가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서예 백문백답이라는 이론서적을 통하여 공부해 볼까 합니다. 중국의 민상덕 서예가가 지은 이 책은 서예에 관련된 내용 100가지의 서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알기 쉽게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쉽고 또한 폭이 넓어 초학자는 물론이고 서예를 오래 한 사람도 서예 학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서예 개론에 대한 설명이고 6에서 15번은 자세와 지필법, 15에서 21번은 운필법에 대한 설명, 22에서 42번까지는 서예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43에서 46번은 법첩 선택하여 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7에서 53은 글자의 공간 여백에 대한 설명이고 54번에서 71은 서체의 종류, 72에서 81은 서예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82에서 86번은 비와 첩 그리고 서예사에 대한 설명이고 87에서 96은 서예 도구인 문방사보 즉 지필무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97에서 100번은 낙관하는 법과 서화작품 감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서예 이론을 정립하여 실기와 함께 병행하시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명가TV는 서예 학습을 위해 정성을 들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 이걸 전에 이거 벗고 하겠습니다. 말이 안 들리니까. 자, 서법 백문백답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이제 13번째로 신마규치만, 즉 이제 치만법. 이제 붓을 잡았을 때 팔에, 이 앞전 시간에는 우리 팔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했고, 오늘은 그러면 글씨 쓸 때 어떤 자세로 쓸 거냐, 오늘 요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치만법. 이게 목침침자예요. 두 번째는 제완법. 세 번째는 현안법.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글씨 쓰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실기든 이론이든 뭐든지 간에 제일 먼저 방법론이 정말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그 방법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어쩌냐니까 이제 몸에 숙달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몸에 숙달을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내 것이 되면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내가 그냥 남한테 듣고 들었다. 그것을 남한테 얘기하는 거는 전달자고 내가 뭘 하나 배워 익혀서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됐을 때 그걸 남을 가르칠 때 그것이 비로소 자기 거예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100번 학습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 글 잘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100번 학습은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말 안 듣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말 안 들어요. 우리 몸도 말 안 듣고, 마음도 말 안 들어요. 우리 생각하고 마음 틀립니다. 어제 열차도 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몸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몸 말 들을 것 같아요. 몸이 얼마나 게을른지 아세요? 우리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몸의 생리예요.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란 놈은
0.1초도 제자리 못합니다. 항시 온데 다 헤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몸과 마음을 항복받지 않으면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100번 우리 한다는 것은 요 두 놈을 항복받기 위한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에요. 몸을 항복 안 받으면요. 여러분 글 쓰잖아요. 좀 쓰면은 온 줄이가 틀리잖아요. 몸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축으로 하다 보면은 몸이 딱 항복을 해요. 그것도 어찌 됩니까? 하루 종일 써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글 써도 언제 글 쓰는지 몰라야 그게 이제 몸이 항복받은 거고. 또 마음이란 놈은 뭐 하다 보면은 뭐 꿀단지 생각, 옛날 뭐 연할지 온갖 생각 다 안 하잖아요. 그게 없어져야 이제 마음이 항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입문이에요, 입문. 어느 분야든지 첫 문을 연다고 그래요. 그만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해 평생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요 두 개를 항복 못 받아서 그래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쉬울 것 같지요? 피나는 훈련 없이는 얘 둘을 항복 못 받습니다. 얘 둘 항복 못 받으면은 글씨 평생 써도 안 돼요. 그래 요즘 나오는 건지 제가 약간 엽기를 하나 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즘 우리 뭐 캘리그래피 하잖아요. 캘리 하잖아요. 참이 얼마나 이 캘리그래피가 우리 서예 한글로 번역하면은 뭐 딴 거 아니에요. 서예다 이 말이에요. 서예를 또 뭐 서예한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 일반 우리 서예를 이래 하는 너무 힘드니까 캘리라는 이 영어로 갖다 붙여놓고 또 다른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라. 그럼 뭐 캘리 한다. 뭐 캘리. 내가 물었거든. 캘리가 뭔데 이랬길래. 아 캘리래. 캘리가 서예거든. 자, 중국은 서법이라 합니다. 일본은 서도라 그래요. 우리는 서예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캘리그래피야. 아, 그러면, 캘리가 차라리 서법 장사를 하든지. 시를 못 짓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글자만 골라서 시를 짓습니다. 그럼 남들 모르거든요. 아주 유식하잖아요. 자기 입장에. 남들 입장에, 모르는 입장 봤을 때는. 도연명 씨가 참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고차원적 표현한 게 도연명 씨입니다. 가장 쉬운 단어로. 누구나 봐도 읽을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게 도연명 씨예요. 그래서 그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캘리그래피 한다. 이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 너무 많았습니다. 자, 공부를 합니다. 자, 읽고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만법이란 무엇인가? 왼손 손바닥을 오른쪽 손목 아래에 두거나 혹은 오른손 손목을 탁상 위에 대고 쓰는 것을 치만법이라고 한다. 치만법은 손가락 끝의 힘을 이용하여 글씨를 쓰는 것으로 팔 전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자, 이게 치만법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세필이라는 것은 보통 가로세 3cm 이내를 세필로 우리가 쳐요. 그래서 우리 공모전에도 세필은 2.5cm 이내인가 그거 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이제 제가 심사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 우리가 이제 요강에는 2.5cm 이내랬는데 좀 글자 작으니까 한 3cm나 3.5cm 써요. 그럼 그건 탈락이에요. 규격에 공모 요강에 몇 cm 이내 딱 해놨는데 그게 이제 글자가 작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한 3cm를 키워요. 그럼 그건 탈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3cm 이내를 우리가 소자, 이제 세자라고 그래요. 세자.
되는데, 그런 거 쓸 때는 여기 치만법을 써줘야 됩니다. 이래, 손 들고는 쓸 방법이 없잖아요. 3cm 이내. 여러분들, 3cm 이내하고 1cm 이내하고 어느 것이 힘들까요? 1cm 이내가 배로 더 힘듭니다. 시간이 배로 더 걸려요. 1cm 이내에 그것도 한글 아닌 한자를 쓰려고 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0.5cm 가면요. 말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소자 쓸 때는 왼손등을 받치고 오른손을 쓴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치만법이에요. 즉, 베개 침자 팔한자. 팔에 목침처럼 받치고 쓴다 하는 게 치만. 자, 이런 방법은 현안법과 제안법에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이 있어 운필의 유동성을 상실한 것이다. 옛날부터 이런 방법도 자주 언급하였으나 대부분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작은 글자를 써야 한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작은 해설을 쓰게 되면 영활한 글씨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너무 딱딱하고 신축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의 힘만으로는 글씨를 쓰기 어렵고 팔의 힘으로는 붓끝까지 힘을 전달할 수 없어 자연히 글씨가 생동감이 없고 필력도 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취할 바가 못 된다. 이 양반의 주장이고, 이 양반 주장은 3cm 세자 아니고 적어도 우리에서는 하선지 반지는 16자 정도 쓸 때는 이 방법을 안 맞던 얘기입니다. 안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자 쓸 때는 치마법 안손으로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이야 우리 서예를 우리 예술의 목적으로 아니면 우리 심신수양의 목적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좀 필사했잖아요. 필기도구는 붓밖에 없는 시대니까 그때는 제 어릴 때 제가 봐도 우리 그때 할아버지 글쓰는 보면 맨날 손을 이래 받쳐 쓰더라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글씨 하면 0.5cm밖에 안 1cm 이내에 전부 다 글씨가. 왜냐면 편지지 안에 하여튼 그때 종이대 귀할 때니까 빽빽하게 쓰거든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글씨를 그분이 메모 광열합니다. 수첩에 보니까, 옛날, 똑같더라고요. 이 수첩에 이러시면은, 여기 수첩에 있으면 요래 썼고, 또 요래 뺑 돌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도 똑같았거든요. 옛날도 우리 할아버지 써는 거 보면은 요래 쓰고, 요래도 다 써요. 뺑 돌아가면서. 근데 그때는 종이도 하도 귀할 때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 여기 이제 치만법으로 글씨를 쓴 거예요. 이게 손 들고는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치만법이 뭐다 하는 건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진에 이제 나오죠. 이제 치만법. 거기 딱 치만법이에요. 오늘은 서예 백문백답에서, 자세, 치만법, 제안법, 현안법 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고 남한테 그래도 치만법이란 뭐다, 제안법이 뭐다, 현안법이 뭐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100번 중에 오늘 15번까지 갔잖아요. 그죠? 100번 다 공부하고 나면은 이론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